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토목기사 실기 기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시공학 파트를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공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냐면은, 글로 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수치가 변동이 되거나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글로 된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외우세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된 문제는 풀지 않을 거고요. 그냥 계산 문제만 이렇게 푸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계산 문제조차도 거의 다 경험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토목기사 실기라는 챕터 자체가, 이 과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챕터 1 집안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만 풀 거예요. 어느 안반 지층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탄성파 시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압축파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안반의 단위 중량이 있고, 탄성계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탄성파 시험에서 쓰는 이 경험식을 가져다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이 탄성계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내가 지분의 감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중력과 속도고, 얘가 단위 중량이고, 얘가 탄성계수고,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있겠죠.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나왔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단순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외웠다 쓰고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입합니다. V가 얼마냐면 얘가 3500m/s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탄성계수 얘가 이렇게 미지수가 되는 거고, 단위 중량이 얼마냐면 여기 지금 23kN/m 미터 3승 이렇게 있고, 중력과 속도는 이제 9.8m/s 제곱 갖다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나오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지만 여기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고. 2번, 5번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뭐 알아두면 좋은 게 있죠. 하나씩 볼게요. 표준 간입 시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표준 간입 시험을 영어로 이제 SPT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표준 간입 시험에서 스플릿 스푼 샘플러에 외경이 있고 내경이 있는데 면적비를 이렇게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왜 SPT 시료를 교란된 시료로 간주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시료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시료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얘는 이제 우리가 교란된 시료밖에 채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란된 시료. 그러니까 왜 얘는 교란된 시료가 나오냐, 그걸 설명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이 SPT 시험이 뭡니까? 얘는 뭐냐면은 여기 63.5kg짜리에 우리가 어떤 추가 있고요. 굉장히 무거운 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63.5는 아니고 이렇게 풀마 0.5kg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어차피 이거 정의 쓰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760mm 높이에서 이렇게 낙하시킵니다. 그러니까 낙하시키는 얘도 정확히는 이제 풀마 10mm 이렇게 되죠. 이렇게 풀마 10mm 됩니다. 그럼 얘가 낙하하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쿵 하고 때립니다. 그럼 얘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밑에 이제 우리가 스플릿 스푼 샘플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가 한번 이렇게 낙하할 때마다 얘가 밑으로 이렇게 관입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쿵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낙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플릿 스푼 샘플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 비어 있는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딱 잘라서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 지름이 있고 안쪽 지름이 있는데 걔가 이제 문제를 준 거죠. 여기서 바깥 지름이 있고요. 안쪽 지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쿵쿵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가 이렇게 밑으로 관입이 되면서 여기 안에 이렇게 흙시료가 이렇게 채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내가 이렇게 흙이 이렇게 채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흙시료가 채취가 돼요. 근데 얘가 이제 교란됐느냐, 교란되지 않았느냐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면적비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면적비. 그럼 면적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안쪽 지름 제곱분의 바깥쪽 지름 제곱 마이너스 안쪽 지름의 제곱한 다음에 100을 곱해가지고 %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외워야 돼. 그리고 대입을 합니다. 안쪽 지름이 얼마냐면은 여기서 34.9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다 갖다 놓고요.
바깥쪽 지름이 지금 50.8이라고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100을 곱하면은 얘가 이제 면적 B가 나오거든요.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얘를 구한 거고요. 그럼 얘가 교란됐는지 안 교란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면적 B를 구한 다음에 얘가 10% 이상이면은 교란됐다고 판정을 하고요. 10%보다 작으면 비교란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얘는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교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쭉 쓰면은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SPT 시험에 정의를 쓰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을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6번 얘는 그냥 앞에 있는 문제에서 수치만 변경돼서 나온 거죠. 바로 합시다. 표준간입 시험을 딱 진행을 했는데 스플릿 스푼 샘플러에 외경이 있고 내경이 있습니다. 얘의 내가 이제 바깥 지름이 있고 안쪽 지름이 있어요. 이때 면적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공식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안쪽 지름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서 7mm라고 했으니까 77 갖다 넣고요. 바깥쪽 지름이 지금 7.5라고 했으니까 넣고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면은 14.8%가 나오고요. 얘가 10% 이상이니까 교란됐다. 걔를 쭉 써주면 됩니다. 11번. 이거는 뭐냐면은 표준 간입 시험의 N치가 35이고 얘가 뭔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간입 시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63.5kg 풀마 0.5kg짜리의 햄머를 760 풀마 10mm 높이에서 이렇게 낙하를 시킵니다. 언제까지 낙하를 시키냐면은 이 스플릿 스푼 샘플러가 300mm 300mm 밑으로 관입될 때까지 얘를 낙하를 시켜요. 그래서 그 낙하한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N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지금 N치가 35라는 얘기는 얘를 내가 760mm 높이에서 35번 낙하시켰더니 얘가 300mm가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N치가 35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는 입자가 둥글고 균등계수가 있고 공유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더넴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마 찰각을 추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SPT 시험을 진행을 하면은 얘가 300mm 관입할 때까지 얘를 몇 번 낙하시켰냐 이 N치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집안의 내부마 찰각이 얼마냐 추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이제 여기 N값이 얼마인데 이게 N값이 얼마일 때 파이가 얼마다 이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딱 있어요. 내가 이제 봐봐. 이 더넴 공식이라는 것은 이 파이 값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제 추정을 하느냐? 이 N값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세 가지가 있냐면은 요 밑에 있는 흙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추정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 밑에 있는 흙이 입자 모양이 어떤지 입도 분포가 어떤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봐야 돼. 첫 번째, 얘가 둥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둥글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입도 분포가 여기 이제 불량한지 양호한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통일분리법에서 이게 불량하다는 얘기는 P라는 얘기고 양호하다는 얘기는 이제 W, well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WP 판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통일분리법에서 일단 얘가 지금 모래라고 했으니까 모래의 WP 판정은 균등계수가 6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률계수가 1에서 3 사이 이걸 둘 다 만족하면 W고 아니면 P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가 모래니까 균등계수랑 공률계수를 봐줘야 됩니다. 근데 균등계수가 지금 5잖아요. 그렇죠? 균등계수가 5인데 얘는 6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요거까지만 봐도 벌써 얘는 입도 분포가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보면 되지. 얘도 1에서 3 사이여야 되는데 얘가 벌써 3보다 크니까 얘는 입도 분포가 불량하다고. 그럼 나한테 주어진 이 흙은 지금 둥글고 입자 모양이 둥글고 입도 분포가 불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둥글고 얘는 불량하니까 내가 써야 되는 더넥 공식은 이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씁니다. 이렇게 갖다 쓰고요. 문제에서 n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35라고 했으니까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마찰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면 좋습니다. 여기 둥글고 여기는 불량 양호.
여기는 모나하고 불량, 양호 이렇게 있는데 좀 그나마 팁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나왔던 실기 문제를 보면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거랑 요거밖에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를 외우세요. 얘랑 얘를 외우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둥글고 불량하면 이거고요. 근데 이거라고 외울 때 앞에 루트 12n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여기 15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둥글고 불량할 때 여기 15가 들어가고요. 모나하고 양호할 때는 여기 25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거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고 봐. 둥글고 불량하면 여기 15. 모나하고 양호면 25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외운 거 아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게 나왔어. 그러면은 20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15, 20, 25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죠. 됐고. 또 봅니다. 12번. 표준간입 시험에 N치가 35고요. 35번 두드렸더니 300mm가 들어갔고요. 이때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의 균등 개수가 있고 공유 개수가 있고 던엠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내부마 찰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내부마 찰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흙의 상태를 봐줘야 돼. 입자 모양이 지금 뭡니까? 여기 지금 모나고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란 얘기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입도 분포를 봐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모래니까 CU가 6보다 큰지 봅니다. 지금 균등 개수가 6보다 큽니까? 크죠, 얘가. 크고 일단 여기까지 됐고. 공유 개수가 1에서 3 사이입니까? 1에서 3 사이죠. 두 개 다 만족하니까 얘는 지금 W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입자 모양이 모나고 입도 분포가 양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나고 양호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머지 대입해. n에다가 35 갖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얘랑 얘를 외우고요. 둥글고 불량할 때 15, 모나하고 양호할 때 25고 나머지 애들은 20이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 지금 여기서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정도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13번 표준간입 시험에 N치가 35고요.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채취한 모래는 입자가 둥글고요. 입도 시험 결과가 이렇게 딱 있대요. 이렇게 있고 던엠식을 이용해서 모래의 내부마 찰각을 추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뭘 쓸지 생각을 해줘야 돼. 얘가 일단 둥글다고 했으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균등한지 양호한지 봐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모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균등 개수가 6보다 큰지 6 이상인지 그리고 공유 개수가 1에서 3 사이인지 이걸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균등 개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균등 개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D10분의 D60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토질 역학이죠. 그래서 D10에다가 0.08을 갖다 넣고요. D60에다 0.14를 갖다 두고 정리하면은 균등 개수가 1.75가 나오고요. 1.75가 나오고. 근데 벌써 끝났지. 얘가 6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한참 작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얘만 보고도 얘는 벌써 P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한번 해봐. 근데 실전에서는 뭐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벽하게 쓰고 싶으면 하고 한번 이것도 해봐. 공유 개수가 D10분의 D10 곱하기 D60분의 D30 제곱이니까 D10이 지금 문제에서 0.08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60이 0.14 이렇게 있고 D30이 지금 0.12의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갖다 넣으면 1.286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에서 3 사이인데 두 개 다 만족해야 W라고 했어요. 여기가 AND여야 W라고 했습니다. 얘는 하나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P고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둥글고 불량이라는 얘기잖아요. 둥글고 불량이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35 갖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 문제는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시공학은 거의 다 경험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기초 집안에서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있는데요. 평판 제하 실험을 실시를 해서 뭐 로그 P, 로그 S 곡선을 그려 항복하중을 구했더니 210kN, 극한하중은 300kN이었다. 물론 이걸 그려가지고 얘네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은 작도법입니다. 작도법. 작도법이라는 얘기는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림 그려가지고 그것까지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그려가지고 어쨌든 나왔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얘랑 얘는 항복하중이랑 극한하중은 이렇게 있고 이때
기초 지반의 장기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평판 제야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기초 지반의 장기 허용 지지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는 공식이 있어요. 장기 허용 지지력 공식을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제 기초야. 실제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평판 제야 시험의 허용 지지력에다가 3분의 1 QNQ를 더하게 되면은 장기 허용 지지력이 되고요. 단기 허용 지지력은 여기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2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경험식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장기 허용 지지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답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요거를 이렇게 구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Q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감마 DF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 근입 깊이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감마고 얘가 DF가 되는 거야.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Q가 3분의 1, 여기 Q가 이제 감마 DF가 딱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대입을 한다고 해봐. 3분의 1 알잖아요. 그쵸? 3분의 1 이렇게 알아. 감마 압니까? 문제에서 18kNm 미터 3승이니까 얘 알고요. DF 압니까? 여기 근입 깊이가 2m니까 여기 2m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 NQ도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서 NQ가 지금 3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지금 갖다가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만 알면 답이에요. 얘만 알면 내가 답이란 얘기죠. 얘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은 여기 지금 얘가 평판 제야 시험 시 허용 지지력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평판 제야 실험의 허용 지지력은 항복 강도의 2분의 1과 극한 강도의 3분의 1 중에 작은 값으로 그냥 구합니다. 이것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 거의 뭐 경험식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설계적인 약속이라고 할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판 제야 실험은 항복 강도의 2분의 1과 극한 강도 3분의 1 중에 작은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항복 하중이 210kN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힘의 단위고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응력의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지금 응력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복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항복 강도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30 곱하기 30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얘가 이제 사각형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30 곱하기 30. 그래서 얘를 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A분의 P 했다는 얘기입니다. A분의 P.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항복 강도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다가 내가 2를 나눕니다. 그럼 내가 일단 이 값이 하나가 딱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 강도의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극한 하중이 얘가 힘의 단위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이렇게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응력의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뭐 쭉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딱 나오나 봐. 얘도 내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3으로 나눕니다. 그럼 딱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항복 강도를 2로 나눈 값과 극한 강도를 3으로 나눈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내가 작은 값을, 이 값을 내가 지금 평판 제야 시험의 허용 지지력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가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이게 얕은 기초의 허용 지지력이다. 장기 허용 지지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에 이제 문제를 살짝 바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를 만약에 슬쩍 장기가 아니라 단기 허용 지지력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2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2배를 딱 해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변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다 장기 허용 지지력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됐고. 16번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쉬워요. 어떤 사질 기초 지반의 평판 제야 실험을 딱 했는데요. 항복 강도랑 극한 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힘의 단위로 줬는데 얘는 이렇게 응력의 단위로 바로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A분의 P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초의 지표에서 1.5m 깊이에 설치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DF가 이렇게 되겠죠. 근입 깊이가 됐고, 기초 지반의 단위 중량이 이렇게 있고요. 뭐 NQ는 이걸 쓰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기초의 장기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판 제야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얕은 기초의 장기 허용 지지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란 얘기죠. 이거 여기다 이제 할 거고요. Q는 내가 이제 감마 DF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입할 수 있지. 3분의 1 이렇게 있고, 감마는 문제에서 18kN/m 3승이었고요. 어디 갔지? 여기 있지. 그 다음에 DF가 1.5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럼 NQ가 5라고 했으니까 갖다 넣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은 이 평판 제하 시험의 허용 지지력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평판 제하 시험의 허용 지지력은 항복 강도의 2분의 1과 극한 강도의 3분의 1 중에 작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항복 강도가 얼마냐면 600이니까 600에다가 절반하면 300 이렇게 나오고요. 극한 강도는 지금 1000이니까 1000을 내가 3으로 나누면 요게 딱 나와. 그럼 둘 중에 작은 게 뭡니까? 300이잖아요. 그쵸? 이걸 내가 이제 평판 제하 시험에 이제 허용 지지력으로 딱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단기 허용 지지력으로 나오면은 여기다 숫자 이렇게 2 이렇게 딱 곱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변경돼서 나올 수가 있다. 17번. 이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외워야 돼. 도로의 평판 제하 시험에서 지름이 30cm의 제하판을 사용했을 때 얘가 1.5mm 치마가 되고 하중 강도가 800kNm 제곱이 됐습니다. 이때 집안 반력 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K75를 구하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얘가 75란 얘기는 75cm 지름을 사용을 했을 때 집안 반력 계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지금 뭘 썼습니까? 75cm짜리 평판을 썼습니까? 아니죠. 나는 지금 30cm짜리 평판을 썼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집안 반력 계수 이렇게 구합니다. K30을 30cm짜리를 썼을 때 집안 반력 계수야. 그럼 집안 반력 계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델타분의 Q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K는 델타분의 Q예요. 델타에다가 내가 1.25mm를 갖다 넣고요. 여기다 내가 Q에다가 800kNm 갖다 넣게 되면은 지름이 30cm짜리를 썼을 때 집안 반력 계수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가지고 K75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식을 이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에서 K7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을 써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못해. 왜냐면 얘는 경험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얼추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점이 있고 여기 들어가서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 문제가 변경이 되면 뭐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기 숫자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얘만 갖다가 넣고 또 2.2로 나누게 되면 이제 K75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혹시 몰라요. 이제 또 뭐가 이제 모르냐면은 얘가 만약에 75가 아니라 75가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30cm가 아니라 이렇게 얘를 40cm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구한 게 이제 얘가 40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얘를 가지고 75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가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내가 이렇게 1.5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당연히 다 외우면 좋은데 일단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일단 요것만 외우고요.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변경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8번. 이런 거는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암기하듯이 과정을 풀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두 번의 평판 제하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대요. 내가 얘도 지금 평판 제하 실험을 한 거고요. 얘도 지금 평판 제하 실험을 딱 했는데 딱 여기까지 끝났어. 그 다음에 허용 치마량이 25mm인 정사각형 기초가 1500kN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의 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부분은 얘는 내가 실제 기초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기초. 여기 앞에까지는 내가 이제 평판 제하 실험을 한 거고 이거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실제 기초의 이 폭을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떤 식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우스엘 추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우스엘 추정식.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경험식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동일한 치마량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델타가 똑같을 때 여기다가 내가 준 힘과 작용하중과 이 평판의 어떤 치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동일한 치마량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가 내가 힘을 줬을 거 아니야? 힘과 이 평판의 크기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우스엘 추정식이고 이거 무슨 다 필요 없고요. 외웁니다.
Q는 AM 더하기 PN이라는 식을 딱 외웁니다. 왜냐면 나오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외워서라도 풀어야 돼. 여기 이제 Q가 작용하 중이고요. 여기 A가 이제 면적이고요. 평판의 면적이고, P가 평판의 둘레고, M이랑 N은 그냥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고정된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 공식 하나 외운 다음에 그냥 풀이 과정만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그냥 암기해 두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 나한테 지금 이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M과 N을 구해야 됩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씩 대입을 해봐. Q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Q가 여기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100을 갖다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면적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얘가 원형 평판 직경이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면적을 구해야 돼. 그럼 원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M이랑 N은 내가 지금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M이랑 N은 이렇게 미지수가 있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둘레 길이니까 원주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내가 파이 곱하기 D를 이렇게 갖다가 쓴 거예요. 됐고. 또 얘도 이제 그대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대로 써줘. 그럼 내가 25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얘가 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M이랑 N은 이제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주 길이니까 D 파이가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M이랑 N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기에 솔버 기능이 있다. 솔버 기능 중에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냥 얘를 두 개씩을 쭉 입력을 하면은 그냥 M과 N이 바로 나오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뭐 그 계산기 기능이 있으면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그 계산기 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랑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여기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소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파이 곱하기 0.3 곱하기 n 이렇게 있고, 여기는 파이 곱하기 0.6 곱하기 n 있으니까 얘랑 얘를 소거를 하려고 1번에다가 내가 2배를 해주고요. 거기서 내가 2번을 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에다가 2배를 이렇게 해봐. 그럼 얘가 200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앞에다가 내가 이제 2가 이렇게 곱해진 거고, 얘는 0.3에다 2 곱했으니까 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위의 식에서 내가 밑의 식을 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좌변이 200에서 250 빼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같으니까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얘는 계산기 두드리면 이제 M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N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있고 우변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우변에 M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353.678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대로 왔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N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식에 들어가는 M을 하나 구했고 N을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랑 얘를 알았으니까 이 식이 이제 완성이 딱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실제 기초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실제 기초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여기는 하중에 150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1500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아냐면은 M이랑 N을 알아요. 얘가 이제 여기서 M이랑 N을 이제 미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정사각형 기초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사각형 기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여기는 뭐 B라고 하면 여기도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야? 여기 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B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여긴 둘레 길이니까 B니까 4B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B가 1.66m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우스의 식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평판 제하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델타가 지금 같죠?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 기초의 델타도 이렇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우스의 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는 뭐 문제 풀 때 의미 없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냥 하우스의 식 쓸 수 있습니다를 좀 완벽하게 준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얘를 그냥 외워가지고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